참미수님 반갑습니다. 성경 특강 시즌 3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오늘 27강 합니다. 황하 문명이 사실은 가장 짧은 문명인데 강의를 가장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은 사실은 제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성서 강의할 때는 아주 전문적인 자료들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중국 자료는 우리가 참 많이 구할 수가 있어서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그 문명을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 시대 이 양대 대륙의 문명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인류사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7강입니다. 이제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드디어 춘추 시대 때는 5패 5개의 패권 국가가 있었고 전국 시대는 7개 진, 위, 연, 초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진시황이 통일을 하죠. 그런데 법으로 사실은 이 진나라는 자 여러분들 지금 221년에 통일을 하죠. 그런데 공자님이 550년에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550년 경부터 물론 노자가 좀 더 위에 분이죠. 노자, 장자, 공자, 맹자, 한비자, 법가, 순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550년에서 한 300년 사이에 제자 100가지의 이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진 임금이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다. 그래서 임금의 덕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서로 예를 강조하고. 그런데 진나라는 상왕이라는 왕이 기원전 4세기쯤 법가에 따른 순자가 이루어낸 법가에 따른 개혁에 급속도로 강성해집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에 의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시대의 다른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재상이면 자식도 재상이 될 수 있고, 일본이 요즘 그렇죠. 대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버지 죽으면 아들이 출마하면요 그냥 바로 당선이 돼요. 딸이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아버지가 장수였으면 자식까지 세습할 수 있었는데 진에서는 어림없었습니다. 능력을 검증받고 공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잘난 조상을 갖고 있어도 높은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시대 진에서는 아무리 신분이 미미해도 낮아도 조상들이 보잘것없어도 공을 세우고 능력을 검증받으면 벼락 출세가 가능했습니다. 병사로 시작해서 부사관, 장교 1국의 장수까지 신분을 상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왕은 군사 5인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요. 이 중에 한 명이 탈영하면 4명을 다 죽여버려요. 또 반대로 적의 목을 베어오면은 면제로도 해주기도 합니다. 5인마다 둔장을 두고 100인마다 100장을 줘요. 우리 성서에 100인 대장 나오잖아요. 로마도 그렇게 통치 방식, 군인을 그렇게 운영했죠. 적의 머리를 베어오지 못한 부대의 둔장과 100장은 아무리 귀족이라도 그냥 목을 잘랐어요. 어마어마한 법을 시행했던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베어온 적의 머리를 장군에게 제출해서 이제 특별한 내가 3명의 목을 베었다, 4명의 목을 베었다. 그러면은 갑사의 장교 갑사의 머리를 1개를 베우면 자기 20자기가 있었는데 1자기를 올려줬어. 양전 밭을 좋은 밭을 주고 1경 좋은 밭 1경을 주고 그 다음에 주택 지을 수 있는 토지 8무를 하사했고, 자기가 없는 서자 1명을 부릴 수 있었고, 노예로 부릴 수 있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이 신분 상승 없어. 그냥 공을 세우면 무조건 주고, 공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목을 쳐버렸던 것이죠. 이 5명의 목을 베우면 고향에 돌아가고 5 사람 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법을 강조했던 거죠. 중국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은 법가 사상.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한 200년 전 선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사실은 진시황은 이 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가혹한 법으로만 통일한 6개국을 다스리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6개국 진나라를 제외한 이렇게 통일이 복속된 나라들은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우선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었던 법가 사상의 가혹하고 무거운 통치 백성들, 심지어 길 가다가도 복장이 단정치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복장이 단정치 못하게 다녀? 그리고 목을 쳤대는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가 길 가는 평민들 이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치듯이 이 법가도 그런 아주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당한 6개 나라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죠. 이런 까닭에 법률과 무거운 형벌 때문에 민심이 점점 피폐해져만 가죠. 당근과 채찍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채찍으로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진시황이. 당시 진나라 신분제는 20등작이었는데 전장에서 수급 하나마다 한 계급씩 올려줬고 죄인은 계급에 따라 감형, 형벌을 객강등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 그럼 어디 가갖고 적군의 목을 하나 베어오면은 그건 봐줬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미완의 통일국가 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나라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3대까지 못 가요. 진시황, 그 다음에 해오, 그 다음에 자양, 이렇게 3대까지만 진시황, 진이황, 지사망, 시사망까지밖에 못 가죠. 어쨌든 진나라 백성들이야 정복전쟁에서 획득했던 군공과 계급이 있었지만은 정복당한 육국의 백성들은 진나라를 위해서는 공을 세운 바가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6개국의 백성들은 가혹한 법제도와 형벌의 피지배민으로서 그대로 노출되면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자꾸 진승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자꾸 이제 이 반란이 자꾸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면 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잔인한 행위를 했던 거죠. 중국 대륙을 법, 정치, 언어도 다 사상 통일을 이룩했죠.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진나라는 15년이라는 짧은 왕조로 황후와 유방에게 나라를 내주죠. 우리가 이제 초한지, 여러분들 바둑 보면은 초나라, 한나라, 한 빨간 거, 초 파란 거 이렇게 갖고 바둑 두잖아요. 마상, 졸, 왕, 이렇게 해갖고 그거의 장기의 그 기본, 어떻게 보면 삼국지보다도 더 재밌는 게 초한지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법으로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리라 했듯이 진나라는 법으로 일어났는데 그 너무 가혹한 법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옆에 신하를 많이 잘못 둬요. 그리고 무리한 사업을 합니다. 진시황이 무리한 사업 중에 가장 무리한 사업이 뭐냐?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북방의 흉노, 이제 흉노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훈족이라고 그러고 투르크족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헝가리족이 되기도 하고 터키족 도 되기도 하고 유목민들이죠. 근데 이 유목민들의 특징이 싸움을 잘해요. 말을 타고 활을 쏠 줄 아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역사 내내 흉노족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심하게는 흉노족한테 세금도 내고 진상도 하고 그럴 정도로 흉노족이 막강했던 거죠. 거기에 아주 지긋지긋한 시 황제는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해서 거대한 성곽을 만듭니다. 이후 명나라 시대까지, 그러니까 진나라가 기원전 200년이고 명나라가 한 1500년경에 세워진 나라라고 보면 1400, 1500년 세워진 나라로 보면은 1600년 동안 만리장성을 지은 거예요. 1600년 동안.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구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달에서 안 보인대요. 총 길이 2700km, 중간에 갈라진 이렇게 성벽까지 합치면 5650km, 동원된 인원은 30만 명. 그런데 그거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묻었느냐면 그 성벽 안에, 만리장성 벽 안에 다
이 시신을 다 그냥 집어넣고 쌓고 집어넣고 쌓고 그랬다고 그럴 정도로 포각했던 거죠. 인원된 동원이 진시황 때는 30만 명, 3궤도로 해서 계속 빨리빨리 쌓아야 되니까 연 인원은 1억 3,500만 명. 또 성을 쌓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과도한 세금으로 축조해서 진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진시황은 또 이 불로초, 진시황하고 예수님하고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시황이 결국은 몇 살에 죽느냐? 49살에 죽어요. 사람의 목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기원전 255년 제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사기 권 6, 진시 황봉기 및 권 118 회남 형산 열전에 따름, 제가 왜 사기권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사마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마천, 적어도 제 성경대학에 다니는 분들은 비단기라고 사마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중국 역사를 꿰뚫을 수 있어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의 모든 거의 한 7, 800년 되는 역사를 이 사람이 혼자 다 써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기권에 의하면 기원전 221년에 6개 나라를 복속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이때부터 이제 불로장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중국대를 5번을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길에서 죽죠. 객사를 합니다. 진시황은. 결국은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하죠. 서불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불로초 구하러 가야 할 차례임을 알고 221년에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219년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내가 구해오겠다고. 그래서 기원전 219년에서 210년 사이에 2번에 걸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진 황궁을 떠난 그의 행적은 한국 제주도에 왔다 그러고 일본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다 설이에요. 설. 어쨌든 그의 여행이 얼마나 그 한 인간, 시황제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배 60척, 5,000명의 일행, 3,000명의 동남 동료를 다른 분야의 장인들을 다 동반하고 2010년 이제 황제한테 저 불로초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시황은 49살에 그 대단한, 여러분이 진시황이 대단한 거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피라미드는요, 이집트에도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있었죠. 지구라트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광교토 대왕도 피라미드에 묻힙니다. 또 진시황도 피라미드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죠. 잉카 문명, 여기 마야 문명에도 가면은 잉카 마야 문명도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에 이 유카탄 반도 멕시코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문화 역사를 보면서요, 한시에서 나온 거 확실해요. 하느님이 한시에서 나왔는데 지구 각자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모습, 본성을 찾아 나가는 여행이면서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영혼을 가진,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장기가 거의 다 똑같아. 정말 기가 막히게. 저도 이 시안에 진시황릉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산, 한 70m 높이의 둘레가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아직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 1974년 우물을 파던 한 농부가 병마용갱을 찾아요. 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래갖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이주시키고 집 한 채 다 주고, 이 발견한 사람은 그 진시 병마용갱 그 앞에 사인을 해주고 돈을 받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평생, 저도 그 사인 받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하여튼 그 병마용, 테라코타로 만드는 병마용이 8,000점 발견되고 지금도 계속 발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그 사람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들어가고 붓으로 싹 긁어내는 거를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갔을 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시황릉으로 추정되는 언덕은 지금 손을 대고 있지 못해요. 이유는 저우 언라이라는 학자가 지적을 했듯이 후손들을 위해서 발굴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무리하게 발굴하지 않는다고 중국 정부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저게 진시황릉인데 거기 아마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면은 투탕카멘 보물은 이건 될 것도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마 금이 하여튼 진귀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진시황릉에 대하여 사마천의 4기에는 진시황이 34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기원전 246년에 건축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246년인데 진시황이 210년에 죽으니까 자기가 13살에 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 거예요. 그때부터. 되게 파라오도 왕이 되자마자부터 피라미드를 짓죠. 이집트도 그런 문명이 있었는데 중국도 그런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왕릉을 축조를 했던 것이죠. 사마천의 4기는 진시황릉이 완공된 후 1세기가 지난 때 저술된 책입니다. 4기에 따르면 진시황릉은 지상의 황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규모로 했다는 거예요. 수은이 흐르는 5,000개의 강과 수십 개의 망루를 가진 도성 안에 그 안에 온갖 보물과 병사로 화려하게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은 지상궁전을 재현한다는 개념으로 그걸 지었고 완공 후에는 도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인부들을 전부 다 죽였다고 그래요. 전부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혹시 도굴꾼이 들어오면은 그 한 문을 열면은 화살이 바로 날라올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열자마자 죽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술을 그 안에다가 진시황이 넣어 놓은 거죠. 진짜 이게 한번 이제 발굴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또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기원전 220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진시황은 2200년 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시황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는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아주 꽃피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변화라는 게 제가 보기엔 또 엄청 지금 21세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읽어야만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9일 날 진시황릉의 부장릉이 옆에 있는 능이 발견되어서 진시황릉이 병마용뿐만 아니라 실제 황궁을 재현한 것을 확인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 병마용경 부근의 리산의 토양이 수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진시황릉이 추정된 것으로 사진이 나갈 겁니다.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릉은 높이 76m, 76m면은 한 20층 정도, 아파트 20층 높이, 넓이는 350평방미터, 그러니까 그 1km 훨씬 넘죠. 거대한 피라미드죠. 땅 아래로도 한 30m를 팠다고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지금 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리산에 대한 발굴은 그 구릉은 발견되지 않고 2007년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원격 탐지 장치를 이용해서 내부에 벽이 있음을 이제 드디어 확인했다고 그래요. 병마용갱. 이 용사들은 키가 184에서 190cm, 좀 크게 좀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장군을 병사보다 또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크기가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병사는 무릎을 꿇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사, 전차, 말, 장교, 고개사, 악사, 이 다양한 사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6,000 병사가 있는데 표정이 6,000개가 다 다른데 생긴 게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520점의 말이 있다고 추정하고 아직도 발굴하지 않은 상당수가 흙에 묻혀 있죠. 저는 진시황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이 희생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당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함을 설파하시죠.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존엄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1세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2세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2세 아우구스투스 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진시황, 로마 얘기는 제가 이제 이건 그리스 로마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서 본문에 들어갈 때 그리스 로마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아주 더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설명하려고 그리스 로마는 제가 꼈어요. 근데 어쨌든 진시황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나 카이사르나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누리는 그거나 거의 비슷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는데 이 시골, 그것도 속국 조그만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것도 산골짜기에서 목수하던 그 목수라는 이 젊은이가 이 설판 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초대에 제외됨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마 용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한, 인간을 사랑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런 억압하고 폭압하는 그런 군주가 아닌 정말 종들의 종, 스스로 낮춰갖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시황릉하면 떠올리는 병마 용갱은 진시황릉 주변에 있는 거니까 이제 왕궁을 보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리산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고 요쪽에서만 있으니까 아마 둘레 전체 아마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1호, 2호, 3호갱은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놨고 산산조각 난 병마용 복원 작업하는 것도 이제 뭐 중국은 다 갖고 제가 찍어온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보여드릴 겁니다. 1호에서 3호까지 하는데 수십 년 이상, 74년에 해갖고 뭐 2000 몇 년에 그게 열었으니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열릴 거라고 다 보고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시황제 한 명을 위해 수백만 명이 희생된 데 반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시황릉의 매장품이죠. 배장품 구덩이에는 사람이 묻힌 무덤도 여러 곳 발굴이 됩니다. 그중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묻힌 무덤에 도장을 포함한 금, 은, 비단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부장품이나 관이 발굴되었지만은 유골이 나이가 젊어요.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두개골에 화살촉이 박혀 있거나 특히 여성 시신은 사지가 토막나는 등 잔혹한 처형을 당한 모습으로 산채로 묻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참 우리나라도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 2세 황제 호해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죽인 형제 10명인가 15명 공주 10명을 다 잘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허리를 잘라서 죽이고 그렇다고. 아마 이 사마천 사기에 나온 그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시황릉 병마 용갱 거대 공사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13살 이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총 인원 70만 명을 동원해서 진 거죠. 즉위 35년이 넘어도 완성하지 못하고 진시황이 49살에 죽죠. 이후 2세 황제 호해는 여러 동물과 진시황 후궁과 자녀들 그리고 인부들을 다 산채로 화살로 죽이든 허리를 잘라 죽이든 그래서 공사를 호해가 끝냅니다. 호해가 자기 일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자, 고 그 같은 형제죠. 가족들이 영자들께 들어와서 먼저 죽음을 청해갖고 은혜를 베풀어갖고 자살을 허락을 하죠. 나머지 공자들은 시장에서 목을 자르든가 공주들은 사지가 찢겨 죽였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요.
잔인한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장성택 뭐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목 딱 잘린 거 북한 간부들한테 다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집중되면 안 돼. 한 사람한테. 권력은 나눠줘야 돼. 권력이 나눠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행정 나눠져 있고 사법 나눠져 있고 국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요즘 뭐 우리 맨날 텔레비전에서 뭐 국회에서 싸우고 뭐 판사들 싸우고 행정부가 가서 싸우고 뭐 서로 막 이러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시황 혼자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기까지만 봐요. 제가 이 진시황의 황금마차를 보면서 투탕카멘의 황금마차도 보고 진시황의 황금마차도 제가 봤어요. 정말 옛날에 이 왕들, 황제들이라는 그 권력이라는 게요. 너무 많이 집중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하죠. 아유, 요즘 말세야 그러는데 지금 말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는요. 일반 백성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 가든 막 죽여도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 특히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가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짐승같이 취급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북한은 지금 진시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김정은이가. 근데 우리 남한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요즘은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 인류 역사 가운데 뭐 구석기 시대 빼고 이렇게 이제 왕이 등급 계급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쭉쭉쭉쭉 오면서 지금처럼 인간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는 때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역사로 보면은 만리장성 쌓다가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다 죽이고 진시황릉 다 해갖고 인부들 싹 다 죽이고 타지마할도요. 그 누나를 다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거 더 이상 못 보게 한다고. 저도 타지마할도 갔다 와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인 그런 그건 오로지 왕비 하나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요즘은 그랬다가 뭐 난리 나죠. 예, 다음 시간에 진시황 수은중동 이야기, 진시황 진나라가 망하는 과정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